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처음에는 태권도를 경시했지만 아들의 발차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태권도를 함께 배우게 되었다는 미국 아빠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아빠 토마스입니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발차기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무예입니다. 이러한 무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태권도를 무예가 아닌 그저 체조쯤으로 생각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아빠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으며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존중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들로 인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죠. 무엇보다 30살이 넘은 나이에 태권도에 푹 빠져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른답니다. 얼마 전 흰띠에서 노란띠로 승급하면서 자신감도 상승했어요. 태권도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할 때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걸 배웠답니다. 전에는 부끄럽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부모기에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걸 아이에게 전해주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나 노하우 같은 것이 당연히 아이보다 부모가 많으니까요. 전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복싱 같은 격렬한 운동을 선호하죠. 복싱은 팔다리를 모두 사용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빠른 걸음과 반사신경을 요구해 균형 감각도 더 높일 수 있죠. 꼭 복싱이 아니더라도 전신을 사용해 세력을 향상하는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운동을 함께할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작은 공차기를 하며 움직임을 익혀갔어요. 마이너스 동도 움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몸을 쓰는 행동에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저는 아들이 저처럼 운동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서툴지만 팔다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6살이 될 무렵 조금씩 복싱 같은 운동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뼈나 관절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과격한 운동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아들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츰 넓혀가고 싶었죠. 처음엔 아빠와 함께한다는 이유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내 격렬한 움직임이 싫었는지 운동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귀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대련할 큰 꿈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들이 성장하면 저보다 더 힘도 세지고 귀도 클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저 역시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들이 저를 이기게 되는 날, 잘 뛰준 아들을 보며 등을 토닥이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 차츰 꿈으로 다가간다 생각했던 저의 노력과 바램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억지로 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은 아직 어렸고 세상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요. 힘들고 속상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어요. 어느덧 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움직이는 걸 아예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움직임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좀 더 귀서 다시 운동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은 스스로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말을 저희 부부에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전개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2달도 채 되지 않아 태권도 학원에 가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운영하는 많은 운동 학원도 있는데 북인이 운영하는 한국 전통의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저와 제 아내를 졸랐어요. 전 사실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다른 나라의 운동에 관심 있다는 게 놀라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어요. 친한 친구들이 하나둘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태권도는 이미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채택되어 어떤 운동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복싱에 비해 태권도는 정적인 동작이 더 많기 때문이죠. 과격한 동작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과 너무 다른 태권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인데 아들이 얼마 안 가 곧 실증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어요. 아들의 완강함에 아내도 마지못해 어떤 과정을 배우는지 알아본 것 같았죠. 그리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학원에서는 차를 운영해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별도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바로 픽업해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점이 마음에 든댔죠. 그리고 단순히 운동 하나만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초 수학이나 컴퓨터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아들이 처음에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운동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운동하고 싶다는 말인 줄 알고 복싱을 가르쳐줄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아들은 태권도 학원만 고집했어요. 사실 전 그래서 더 마음에 안 들었고요. 운동 하나만 제대로 배우기도 힘든데 다른 것들을 병행해서 알려준다면 얼마나 운동에 진심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아들 나이는 어리고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닌 다른 부수적인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생각하기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복싱 같은 운동을 함께 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고 마음먹은 거죠. 아들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에 들렀다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전과 다르게 활기차 보이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자애들이 어릴 때 그런 것처럼 제 아들 역시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던 아들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말을 할 때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마음이 앞서던 모습이었는데 차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사표현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였어요. 운동을 배우면 몸을 과격하게 쓰니까 성격도 좀 격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자연스레 따라오는 변화일지 아니면 태권도에 의한 변화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난 시점이 아니라 태권도를 다니고 난 이후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가 배우는 태권도에 관심이 갔어요. 무엇을 배우길래 아들이 변화했을까? 호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물론 아이는 학원에 다녀오면 집에서 몇 번이나 동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율동이라 생각했죠. 무언가 절도 있는 모습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복싱 동작과 전혀 달랐거든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위협적이거나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팔을 흐느적거리거나 발을 뻗는 정도의 뻣뻣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죠. 그 춤사위 같은 동작들이 아들을 변하게 했다는 게 신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이 배운 동작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을 불러 세워 말했어요.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아빠에게 발차기를 해보라고요. 저는 아들이 당연히 신나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러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손사래를 쳤죠. 태권도를 알려주는 한국인 선생님이 절대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알려줬답니다. 때리는 흉내를 내는 것도 안 된다고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힘으로 괴롭히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들은 괜찮다는 제 말에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 궁금했어요. 애들이 발차기를 해봤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슨 운동이든 제대로 배우면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곳을 보냈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난 아빠라서 괜찮다고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안 되지만 아빠는 너보다 힘이 강하고 어른이라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떤 운동을 배우고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랬어요. 아빠는 복싱 같은 운동을 한 사람이라 너가 하는 발차기에도 끄떡없다고 안심시켰죠. 아들은 조르고 조르는 저에게 딱 한 번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저 역시 딱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답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자세를 바로 잡더니 순간 발차기로 제 정강이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저도 모르게 악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 조그만 발로 힘껏 내리치는데 이렇게 아플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다른 한 발에 힘을 싣고 치는 힘은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괜찮냐고 말했어요. 원래는 안 아픈 허벅지 쪽을 차려고 생각했는데 긴장해서 실수를 했다고 했죠. 동그랗게 뜬 눈엔 눈물이 그렁하고 한국인 태권도 선생님에게 혼나겠다고 생각하는 듯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괜찮다고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곤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표정을 숨긴 채 엄지를 치켜 세웠죠. 정말 멋있다고요. 이내 아들은 안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전 또 놀라고 말았죠. 어제 아들에게 발차기로 맞은 정강이에 멍이 들었거든요. 침대에 걸터 앉아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그제야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보이는 건 분명 힘이 들어가지 않은 춤 동작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 강한 힘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들이 차분해지는 모습, 한국인 태권도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며 지키려는 모습들이 모두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 역시 태권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직접 방문했어요. 어떤 운동인지 궁금해서 왔다는 말에 한국인 태권도 선생님은 성인 반도 있으니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복싱은 아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라면 배워서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싱처럼 격렬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거든요. 그렇게 성인 태권도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기초적인 동작을 반복해야 했어요. 처음엔 다양하지 못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운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결국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데 한국인 태권도 선생님의 동작들은 정말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 정신적인 수양까지 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이 복싱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들 역시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신 근력을 발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외워야 할 동작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국인 태권도 선생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운동을 배우면 배울수록 몸이 유연해지고 균형 잡기가 수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태권도는 의외로 저에게 더 잘 맞았어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도 얼마나 집중하고 절도 있게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아요. 태권도 수련으로 정신력은 물론 강인한 신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의 정신 역시 단련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권도 학원에서는 몸을 수련하는 것만큼이나 정신을 수련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는 교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부분을 한국어로 사용합니다. 태권도 선생님도 한국에서 부르는 방식처럼 사범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태권도의 태권이 무술을 뜻하는 것이라면 도라는 것은 정신적인 면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울 때는 반드시 정신력도 교육받는다고 했죠. 알면 알수록 태권도는 정말 훌륭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노란 띠로 승급하면서 제 동작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아들은 저보다 몇 달 더 먼저 시작해서 얼마 전 초록 띠로 승급했어요. 아들은 아빠보다 잘하는 운동이 있다며 자신감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어요. 제가 아빠고 어른이라 가르쳐야 할 입장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배우는 게 좋아 보여 시작한 태권도는 결국 아들의 자신감과 저의 정신, 수양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줬어요. 이것이 제가 아들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며 알게 된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는 전처럼 부모이기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버렸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며 그게 무엇이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 발견한 작은 것의 가치를 느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싱 같은 운동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그에 반해 태권도는 예절을 중시하는 한국의 무술다워요. 선생님과 제자 간의 예절, 부모와 자식 간의 예절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어제 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검은 띠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이면 그땐 한국에 직접 다녀오자고요. 태권도의 본고장에서 당당하게 합격하고 오자는 큰 꿈을 향해 오늘도 아들과 저는 태권도 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답니다. 아들과 함께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은 모든 아빠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싱과는 인연이 없었던 아들은 오히려 태권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권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태권도의 인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을 찾는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이 선택은 아주 탁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권도는 아이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스포츠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태권도는 아이들에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유연성과 균형 감각 및 반사신경 등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들은 더 건강한 체력과 더 강한 물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훌륭한 자기 통제 및 자기 규제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과거부터 정신력이라면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있는 무예가 바로 태권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도 이제는 태권도를 배우며 그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며 꼭 한국에 방문하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연에 나온 이 미국인 토마스 씨도 아들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복싱을 하는 꿈이 있었는데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